자,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건 에너미를, NPC를 어떻게 다루는지, 명시적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 거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얘가 자판기라고 놓을게요. 이 녀석이 자판기예요. 이 자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버튼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가지 물품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죠. 물품들이 요 안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막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전 놓는 곳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동전 놓는 곳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쵸? 얘는 버튼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몇 가지 형태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어요. 이 자판기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에서 있는지 상태별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얘는 지금 사용자가 무엇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대기 상태에서 빠져 있어요. 대기 상태에서 빠져 있다가 얘가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일로 와서 동전을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얼마짜리를 넣었는지, 그쵸? 인식하는 그런 형태가 필요할 거예요. 그쵸? 인식을 위한 상태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가. 자, 인식했다가 얘가 얼마짜리인지 판단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용자가 버튼 눌러서 어떤 음료수를 선택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자 입력 대기를 이런 상태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럼 사용자가 기계에서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그냥 무작정 대기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무엇을 어떤 음료수를 선택할지를 대기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가 사용자가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물건을 빼내는 적출하는 상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로 또 진행이 돼요. 그리고 물건이 다 나와지면 어떻게 여기에서 상태가 다시 그리는 게 빠르겠네. 자, 이렇게 가도록. 자, 일련의 흐름이 보이세요? 대기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동전을 넣으면 얼마짜리를 넣었는지 얘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대로 다 넣었어. 그러면 사용자한테 알림을 이 중간에 또 알림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내가 사용자가 무엇을 누른지 대기했다가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눌렀어요. 그럼 버튼을 누르면 그 물건을 얘한테 주는 형태가 되고, 이게 다 끝나면 완료음이라도 보여주고, 그쵸? 완료음을 내는 상태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끝났으면 다시 대기. 요렇게 상태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자판기 하나만 딱 저희가 두고 봤을 때. 그쵸? 자, 이렇게 얘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행동수들을 유한하게 정해놓고 그 일련의 흐름들을 도식화시켜서 만듭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들을 만들고요. 이 흐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이 상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연결해 놓고 이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한 상태 기계, 우리말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Finite State 머신이라는 형태로 설명이 되고, 약자만 따서 FSM이라고 얘기를 하죠. FSM이라는 설계 방식이 있어요. 앱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련의 제어 시스템을 흐름을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훌륭해요. 옛날부터 많이 써오던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웹 이런 거 할 때 뭐 스프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쓰고 또 그 다음에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디자인 패턴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디자인 패턴들 가지고서 어떤 일련의 흐름을 제어하고 싶을 때 사용해 보시면 되게 뛰어나고요. 이런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 FSM 많이 사용하고 또 하나 뭐 비헤이비어 트리 이런 것들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행동들을 트리 구조로 해서 만들어 놓는 이런 알고리즘 패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할 거냐?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에너미도 똑같은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고 싶어요. 자, 우리의 적은 먼저 대기 상태가 있을 거고요. 대기 상태에서 사용자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게요. 이동을 시키고 그냥 챗봇이 있다고 하나 하죠. 내가 어느 특정한 그 안에 서비스 안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때 챗봇 같은 로봇이 저기에서 아바타가 나한테 쭉 걸어와서 누구누구님 나를 딱 인지해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죠? 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튜토리얼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주는 어떤 챗봇 같은 게 있다. AI 봇이 있어요. 그럼 나는 걔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얘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내 말을 인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우리가 요즘에 연구되고 있는 AI 이런 머신러닝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근데 걔가 일련의 상태를 가지고서 제어하게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지 이것들이 섞여서 들어가야지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서 공격을 하도록 하고요. 가까이 근처에 가면 공격을 하고 그러다가 사용자가 날 때리면 피격당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격이 몇 대 맞다 보면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죽을 수 있죠.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이때 이 대기 상태가 혹은 이동 상태가 캐릭터가 NPC가 처음 태어났을 때 갑자기 공격 상태를 최초 상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짠! 나타나면 허공에 대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죠? 짠! 나타나자마자 갑자기 타겟 찾아서 바로 이동하는 것도 그것 제 마음에 좀 안 들어요. 피격이나 죽음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려?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쵸? 그래서 제일 무난하게 제가 판단한 건데 기획자는 대기 상태를 얘한테 기초 상태를 주고요. 이때 얘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여기에 나의 타겟이 나타났네? 그럼 걔한테 달려가서 공격하고 이런 패턴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패턴을 우리 디폴트 스테이트라고 해서 요 녀석을 두고요. 색상은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이 대기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얘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건 저희는 일단 기획서가 나오겠지만 기획서에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왔다고 치죠. 그냥 몇 초 있다가 그냥 이동 타겟 쪽으로 가서 걔를 공격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기에서 몇 초 있어야지 상태가 어떻게 이동이라는 형태로 가서 걷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대기에서 이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동해서 또 공격으로 가고 또 공격에 지금 어떻게? 얘가 때리고 있는데 도망갔어. 공격하고 있는데 도망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쵸? 그리고 사용자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맞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맞을 수 있죠. 맞았다가 얘가 또 가고 싶은 데는 저희는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대기로 이렇게 가도록. 그러다가 맞다가 죽을 수 있고. 자, 일련의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작업들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요. 상태 다이어그램. 자, 기획서에 구구절절 얘가 어떻게 된다 하고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나오는 것보다
이 도식화되어 있는 한 장이 우리한테 더 많은 것들을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얘는 처음에 대기 상태에 있다가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는지는 내가 가서 봐야겠지만 이거들을 보면 이동은 하는구나. 이동하다가 어느 특정 상태에 가서는 만약 공격이 아니라 말걸기가 있다 그러면 아, 말을 걸겠구나. 그러다가 만약에 다시 얘가 이동으로 가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다시 이동으로 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내가 때리고 있는데 얘가 도망갔어. 그러면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이어그램 하나로 이런 기획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들이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지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할 때는 우리는 플로우 차트들 많이 그리잖아요. 그쵸? 비주어나 이런 것도 이용해서 막 이런 것도 만들고 막 별의별 걸 다 하는데, 요즘 또 트렌드는 어떻게 각각의 상태들을 그런 어떤 플로우 차트보다도 상태별로 구성해가지고 그 상태별로 흐름을 나타내는 게 더 직관적이고 알기가 더 편해져가지고 이런 다이어그램들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이라는 얘를 이용해서 지금 에너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